네, 됐습니다. 아, 예,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연꽃이 막 폈네. 커피 맛있다. 커피 맛있죠? 교수님이 사오신 거예요. 그래요? 그 맛있어요. 아, 교수님이 뭐 사오셨는데? 교수님이 사온 커피가 있더라고요. 남아있어요. 그게. 아, 그래요? 나는 왜 안 줘? 그 베트남 커피?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 베트남 커피. 네. 나도 교수님 가면 줘. 안 뻔해. 혼자도 쓰지 말고. 자, 222수. 자, 공길이 화재익. 드디어 얘가 7번째 공길이 화재익이고요. 한 개 더 남았습니다. 한 개 더 남았는데, 이제 공길이 화재익이 8개를 하고 끝을 내요. 경호선사가. 지금 경호선사도 막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에이그, 우리가 지금 경호선사를 탈탈 털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속상하지요. 이렇게 해서 한 인간의 대선사의 일생이 이렇게 해서 끝난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죠. 내 선사인데도 예, 불구하고 정말 이 마지막 삶을 우리가 여기서 탈탈 털어내면서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경호선사가 이걸 안 남겨놨으면 더 억울하게 모든 게 밝혀지지도 않고 온갖 욕을 다 뒤집어 쓰면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남겨놓고 또 이것을 또 찾아오게 만든 김탁도 고맙고, 스님 김탁이 얼마나 고마운지. 김탁이 가만히 보니까 경호선사가 보통이 아니여? 니네 다 내놔. 공길이 내놔. 너도 내놓고 다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이분은 보통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월 스님이 얘기를 해놓고 갔어요. 이분은 보통분이 아니니까 혹시 열반하면 우리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늦어졌지만 그때 이제 연락하라고 알고 이제 그 수월 스님은 이제 그 만주로 넘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탁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해가지고 내놔. 여기 박신 스님 써준 거다 내놔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이 만공 스님한테 준 거예요. 줘서 이걸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150수 가까이 올라서 146수를 가지고 와서 나머지는 또 여기 만해 한용운이 기왕 늦어졌으니 우리가 경호선사가 만주도 갔댔더라. 그래서 만주에 가가지고 또 몇 개를 찾아갖고 와요. 7수인가를 해갖고 그래서 영운 등함을 시켜갖고 해서 그거를 모아서 이 경호집을 만드는 게 그거고, 그 이후로 제가 또 찾아낸 또 십몇 수가 있어요. 제가 찾아낸 거. 그래서 그거 하고 그걸 또 어떻게 찾았어? 아니에요. 이게 남전당 한규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이거는 내가 쓴 게 아니다. 경호선사 거다. 이렇게 해서 내놓고 또 제가 그 인터넷 뒤져갖고, 옛날에 인터넷에 경호선사가 이름 지어진 말했잖아요. 장진강에서 새쌍동이를 보다. 예, 그거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인터넷까지 했다니까요. 다 올라와 있었어요. 경호선사 얘기가. 그랬는데 다 사라져버려서 지금은.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로 있었던, 하여튼 저는 여러 막 그냥 미친 듯이 경호선사의 시를 찾아가지고 모았어요. 그래서 이게 265수가 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요? 그 방한암 스님, 거기는 154수인가 밖에 안 실려져 있어요, 스님. 그 이후로 이 시가 늘어났고 보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강산 유상가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175수가 경호선사 거다. 근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냥 바빠가지고 못했다가 박사논문 들어가기 전에 내가 금강산 유상가를 맘먹고 하니까 금강산 유상가 175수다 했더니, 그 금강산 유상가는 그냥 첫 번째 줄부터 아니야. 유생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디다 냈냐면 동국대학교 그 학회에다 내갖고 그 논문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가서 이제 설정 스님한테 가서, 스님 이거 경호선사 금강산 유상가 이거 경호선사가 아닙니다 하니까 설정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저 이거 뺍니다. 그랬죠. 왜냐면 175수나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400수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75수는 유생이 쓴 거고 절대 아닙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 금강산 유상가 유작에 대한 그거 해갖고 했어. 그때 설정 스님이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그 금강산 유상가를 쓴 제자가 찾아왔답니다. 이거 내 스승이 쓴 건데 당신 내가 왜 이걸 쓰느냐. 알았다, 빼겠다. 이러니까 다음 경호집 만들 때 뺄게 그랬는데 제가 싹 빼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건 간단히 금강산 유상가는 위작이다. 근데
뭐 보고만 바보도 알아. 바보도 그걸 보면은 그 유생이 쓴 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누가 안 들여다보고 왜 자꾸 그거를 경호선사 거라고 거기다 써놨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요 이 그 뭐야 한국불교전서라고 하는 게 그 동국대학교에서 만든 게 있거든요. 한국불교전서 권 11에 실렸어요? 실렸어요. 부끄러운 얘기지. 벌떡 일어나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얘기요. 왜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놔뒀냐는 얘기요. 제대로 알고 아니, 그 내가 동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냥 말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자기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합격을 했어.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모르고 이제 그때는 뭐 내가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내 휴대폰으로 뭐 면접을 보라라고 왔어. 문자가 동국대학교 뭐 선학과 해서 우리 아들 보고 야 뭐냐 이거 뭐 잘못 왔나 보다. 네가 걔는 이제 그 컴퓨터공학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뭐가 잘못 왔는데 나한테로 야 뭔 면접을 보라라고 왔다. 그래서 우리 아들 하는 말 어머니 제가 이 대학원을 가려고 그러니까 얼굴이 부끄러워서 우리 어머니가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가는 게 너무 송구스러워서 우리 어머니 가시라고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동국대학교에서 면접 보라고 왔길래 내가 뭐래요? 해가지고 갔는데 15명이 면접을 보러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다 떨어뜨리고 4명이 됐어요. 근데 그 4명 중에서 석사를 쓴 사람은 나 하나. 그래가지고 또 박사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박사가 좀 어려워. 우리 이것들은 안 내줘. 절대로 안 해줘. 그래가지고 그때 시험 본 사람 10몇 명 중에 다 떨어뜨리고 일반인은 나 혼자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막 15이고 나는 혼자요. 근데 그냥 스님하고 나하고 스님들하고 나하고 엄청 친해. 엄청 친해가지고 특히 비구니 스님들하고 친하고. 그래서 나는 그랬잖아. 내가 그때 어느 새 나는 동대에서 다른 사람 밥은 절대 안 사줘. 근데 스님들은 100명을 만나면 사줄 거야. 에이? 그래가지고 스님들만 사주고 지나가는 스님이 있어도 스님 안녕하세요 밥 사드릴까요? 그냥 할까? 점심시간에 다 그렇게 가잖아. 저기로 식당으로 가자. 상록원으로 다 가거든요. 모르는 스님한테도 스님 그냥 해드릴까요? 이래가지고 스님들하고 엄청 친해서 행복한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데 어찌됐건 아들놈 때문에 그냥 딸려서 이거를 가게 됐는데 그거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이고 근데 가끔씩 후회해. 진짜라니까요. 아니 그걸 내가 안 가고 살았으면 내 삶은 나는 이제 해암스님한테 공부 배운 이유로 이 세상과 담을 쌓여 나는 절대로 바깥 세상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느 뭐 단체나 뭐 어느 그거나 나는 껴지도 않고 나는 알고 싶지도 않았고 세상과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런 거고. 그랬다가 이제 동대를 가서 가보니까 이거 내가 놀던 밭이라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공부가 다 알아. 이것도 그거고 저거고. 제일 재밌는 건 이제 5과 7종 배울 때 그렇구나. 그러니까 놀던 물이라 대학원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게 재밌었고 예 그렇게 다녔던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기다리는 이 인고의 세월의 가시밭길이 가시밭길에 서 있을 줄 몰랐는데 내가 박사학위 경호스니까 하고 나오면 꽃방석에 한 천을 줄 알았지. 근데 혼내 가시밭길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다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휴 그러면서 시작된 나의 이것이 그냥 말할 수가 없는 지금 이제 제 몸뚱아리가 제대로 살아 있어요 스님? 아니 스님 아시죠? 아름답기는 개뿔이 아름다워. 스님한테 내가 인간이 있잖아요. 얼마나 서럽냐면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반찬이 한 꼬레미도 없어. 그리고 쌀도 떨어지고 없어. 햇반도 없어. 나 혼자 이걸 전화할 데가 없어. 율법 스님한테 전화하고 스님 아시죠? 스님 나 먹을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스님 뭐라는 줄 알아요? 스님 기억나? 아니 울지 마세요. 거기에 쌀 있으면 쌀 조금 넣고 끓여요. 그래가지고요. 스님 끓여요? 그래가지고 간장에다 찍어 드시면 됩니다. 이래가면서 스님이 달래서 내가 그 죽을 써갖고 끔찍해요. 아유 무슨 인연이셔. 그래가지고요 내가 시장을 안 가고 애들은 애들대로 날뛰고 뭐 하니까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 먹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서 그래가지고 스님이 그 뒤로 간장, 된장, 고추장 다 실어 나르는 거야. 그래서 그 간장, 된장, 고추장 먹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그거 스님이 죽을 쓰래요. 근데 스님이 당황하지도 않으시더라고.
아이, 울지 마세요.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혹시 김 있어요? 그러길래 네, 김은 있나 봐요. 그런데 그거요 이렇게 구워서 간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님을 못 잊는 게 내 세상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못 있지. 그래서 스님한테 전화해갖고 그걸 먹으면서 아 이게 죽을 써도 참 맛있네요 스님. 그러면서 그 죽을 써서 먹은 것을 몇 달을 그 죽만 써서 먹어요. 이게 이제 한 번 가르쳐주면 마음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 써서 또 스님 말씀대로 간장에 찍어서 그거를 먹고 몇 달을 버티면서 그 소설을 쓴 거야.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그 영문 소설 번역할 때. 한글 소설 할 때는 안 힘들었어요. 한글은 저게 20권인데도 제가 거의 1년 안 걸렸거든요. 내 영문 소설을 번역하는데 영문을 끝이야 되는데 이게 영문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구성이 다르고. 예, 구성도 다를 뿐더러 이 불교 얘기가 영어에 없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와 삼성각,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경호 선생님이, 칠성각 창건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칠성각이 뭐래요? 이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써서 번역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서 엄청나게 힘든 그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영문 번역이. 그 영문 번역은 2년 4개월 걸렸나봐. 그리고 한글은 그냥 죽 먹듯이 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영문을 지금 이렇게 펼쳐봐도 놀라움이죠. 저걸 내가 어떻게 다 해냈을까.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슬럼프라고 하잖아요. 그걸 슬럼프라나 봐. 다 하기 싫어. 슬럼프가 와가지고 그 밭에 빠져 있는데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나 어떻게 해요? 이거 하기 싫은데요. 더 이상 막 논더리가 나는 거야. 그 영어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또 다음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진짜 이렇게 타임캡슐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냥 이걸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숨소리도 안 들리는 곳에서 하여튼 그거 하면서 그거를 겪으면서 어려운 그 시절을 우리 일법 스님이 그냥 나가보면 오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놓고 가고 해가지고 그냥 그 스님 까죽이요 뭐야 지금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까죽을 그 간장에 한 건데 그거를 묻혀가지고 스님이 또 다 일러줘요. 거기다가요 그냥 말은 쉬워. 고춧가루 좀 넣고요. 깨소금 좀 넣고 참기름 넣어서 버물버물하면 맛있어요. 그냥 버물버물하니까 또 맛있어. 그래가지고 간이 맞으니까. 4년 동안을 진짜로 일본 스님이 간장, 된장, 고추장만 먹고 그 까죽하고 짱아찌, 그 무 짱아찌 있잖아요. 그거 먹고 그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4년간 살았어요. 그래서 스님이네 스님. 뭐 그 이전에도 내가 원래 이 육식을 끊고 15살부터 내가 안 먹었거든. 육식을 안 먹어서 그거야 되지만 그래도 그건 아마도 없는데 일본 스님이 갖다 주셔갖고 제가 살아서 영원히 못 잊죠. 우리 일본 스님을 영원히 못 잊어요. 아니, 나를 살려내신 분.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이 있기까지. 네, 지금이 있기까지죠. 내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스님이라고. 아니고. 아니기는 무슨 아니야. 콩길이 여기다 하다가 거기까지 흘러갔네. 어이, 222. 어이. 타좌 하방 유소창이여 청냉야이 청춘강이라. 일준 상대 청산만이고 천리 규례 백발상이라. 평주일에 창망궁이고 방선시처 갱이방이여 청단 담소 감족이라. 욕망 경락 구신강이로구나. 타좌. 타좌는 뭐예요? 앉아서 떨어질 타자야. 그냥 앉아서 이게 앉아 있는데 하방 어찌 방해가 되겠는가? 어찌 방해가 되는데 유소창 쬐끄만한 창이 있다 한들 이런 얘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조그만한 창문이 있다 한들 좌선하는데 어떻게 방해가 되겠는가? 앞에 있는 타자도 무진장 중요하죠. 좌선에 빠져 있는데 이런 얘기야. 차선에 그냥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창이 방해가 되겠는가?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이 참선한다고 앉아 있잖아요. 그거 가짜야. 그러면. 절대로 방해적인 요소가 없어야 돼요. 심지어는 창 하나가 있어도 방해가 돼. 나는 그걸 알아요. 얼마나 방해가 되냐면 심지어는 우리가 이거 참선하고 앉을 때 손 이렇게 하고 앉잖아. 이렇게 하고. 보통은 이렇게 하고 앉잖아요. 이것도 방해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나랑 상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아 이거 방해롭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 몸의 흐름이 기운이. 그래서 나는 그럴 때는 얼른 이렇게 놔봐요. 손을 이렇게 내려놓는데 이것도 내가 앉은 무릎 위에 올려놔야 좋은가 이렇게 뚝 떨어뜨려야 좋은가 그때 당시에 그 몸의 기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틀에 맞추듯이 맞춘 다음에 맞춤이 돼야 돼. 그런 다음에 선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빨리 안 들어가. 이런 게 방해로우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탁 해서 막 칼 꼽듯이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놔. 근데 이 내려놓는 것도 손가락 요 하나 닿는 것까지도 이 걸림이 와요. 엄청나게 미세하게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냥 털푸덕 앉으면 안 되고 더군다나서 창이 있다? 그럼 창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어두운 게 좋다. 그럼 가려야 돼. 그래서 스님들이 왜 삥 둘러앉아서 참선하죠. 나는 그거 도저히 못해. 이 옆에 다 거슬려. 그래서 부처님도 원래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수행을 하려면 이 세상과 떨어진 곳으로 멀리 가라. 될 수 있으면 소리와 잡음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뭐를 깔으라 했어. 부처님은 풀섭을 깔으라 했어요. 풀섭을. 나무 아래 그늘 아래서 풀섭을 깔으라고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안과 내가 참선할 수 있는 곳이 나한테 방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살펴서 가장 이 몸 상태도 가장 좋아야 돼. 가장 편안하고 가장 최적의 조건, 최상의 컨디션 뭐냐? 그거 맞네. 최상의 컨디션을 갖추고 내가 몸이 좀 아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내가 몸이 좀 아파도 내가 참고 해야 돼. 이거 아니야. 끝. 그 아파도라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되고 아파서도 안 돼요. 아프잖아요. 내가 참고 그 아픔을 참고 자복에 앉으면 굉장히 많은 아픔이 다가와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조건을 최상의 조건을 만들고 최적의 컨디션이 된 다음에 내가 자부동에 들어앉아야 돼. 그 내가 말했잖아. 뱃속이 가장 편안할 때 그럴 때 참선을 하면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 경선사가 지금 경선사도 원래 그랬나 봐. 창문 하나도 방해가 됐는데 뭐 내가 자선하는데 자선에 떨어져 있으면은 막 뚝 떨어져 있단 말이야 치면은 내가 무슨 자선하는데 창문 하나가 방해가 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난 이 소리 처음 듣지만 설명을 들으니까 틀림없는 거라니까요. 네. 네네. 그럼요. 교수님 그러니까 앉을 때도 공연히 시간 때운다고 앉아있을 거고 폼생 폼사로 나는 몇 시간 자선했네? 그거 다 소용없어. 그냥 네 자신을 들여다봐란 말이야. 네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가 얼마나 당금질을 해서 내 몸뚱아리가 그리고 첫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이 부처님에 대한 대신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 뭐 하다 죽노라? 참선하다 죽어도 좋노라를 붙이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참선에 들을 필요도 저도 없어. 그래서 만약에 나는 문을 걸어 잠궜어. 옛날에 나 그때 그 선생을 했잖아요. 나는 선생을 했는데도 그것이 그 호리병 속에 들어가는 오리를 꺼내는 거 새를 꺼내는데 새를 죽이지도 말고 통째로 꺼내라는 것이 걸려가지고 그 학교를 안 가려고 전화기를 내려놔요. 내가 출근 안 하면 전화가 올 거 아니야? 그럼 또 나를 잡으러 오겠네? 그럼 문을 열어야 되겠네? 그 열쇠를 그 문 앞에 놨어. 그리고 난 죽어도 좋으니까 이 의자거든. 이 의자에다가 이 의자에 들어 앉아서 그 병풍을 딱 접으면 사각이 나와요. 거기에 들어 앉아. 내가 목숨 걸은 건 또 그런 목숨을 걸어요. 걸어서 나는 여기서 참선하다가 죽어도 좋으니까 뭐냐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찾으러 오든 나는 몰라. 이래가지고 그 전화기를 빼놓고 그냥 했는데 그러한 목숨을 거는 경계가 아니 이거는 이걸 주지 않아요.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냥 가봤자 별것 없고 또 금방 깨어난다 하더라도 그 힘이 약해요. 약해. 뭐 보면은 그런 것 같아. 이게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은 그거는 별거 없다. 그러니까 그 자선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한 번에 단칼에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이거 끄고 한번 그냥 해보든지 말든지 그렇게 기회가 온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장소나 이런 곳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바깥 소리 다 들리죠. 이런 것들 때문에 참으로 그 자리 장소 하나 잡기가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선사가 자선하는데 내가 앉아있는데 작은 상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방해로울 것인가? 방해롭지 않다 이렇게 해놓고
청냉야의 청춘강이라. 청 맑고 냉랭한. 이거 야자가 있잖아요. 네. 야자는 뒤로 가야 돼요. 뭐뭐한지라고 하는 어조사인데 뭐뭐하지 않겠는가 뭐뭐로또다 라는 야자가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청냉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앞에 또 뒤로 가야 돼. 청냉야히 청춘강 봄 강물의 소리를 들으니 이런 얘기야. 네자 세자를 띄니까 봄 강물의 소리를 들으니 그것이 어찌나 청량하고 시원한지. 그래서 이 지자가 야자가 그 지자예요.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서 감탄사죠. 그러니까 이제 경호선사가 여기서 지금 이 참선하러 갔는데 공길이 그 친구들이 왔고 조금 창문이 있어. 그래도 경호선사는 한쪽에서 좌선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봄 강물 소리가 들리고 시원하고 좋다. 일준 상대 청산만이여. 일준이 뭐요? 한 잔 술. 한 잔 술을 서로 상대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잔 술을 마주하는데 누구랑 상대를 하고 있을까? 사람하고 상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청산을 지금 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청산을 상대로 술을 마시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산이 엄청나게 많아 보여. 그래서 만겹이라고 했어요. 그냥 많으면 만, 적으면 천. 그래서 항상 그래요. 청산이 눈앞에 만겹이나 있더라. 그거를 상대하면서 내가 술 한 잔을 먹으니까 아주 좋구나. 뭐라 그래요? 천리길의 백발상이라. 천리길을 돌아온 객이요. 이제는 무슨 객이요? 천리길을 내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경호선사 남쪽에서 돌면은 다 500리라고 하셨고요. 북쪽은 다 경사가 1000리라고 쓰고 있어요. 멀다는 뜻으로.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백발만 쌍으로 날리더라. 백발이 쌍으로 날린다는 거 뭐야? 이거. 구렛나루. 그래서 백발이요 쌍으로 하고 있더라 라고 해서 그거는 구렛나루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경호선사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저런 경호선사가 아니고 유생이 돼가지고 머리를 기르시고 이것이 수염이 길렀던 것 같아요. 스님. 그죠? 그래서 이 봉두남발을 하고 머리에다가 올리고 해서 유생의 모습으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경호선사를 뭐라 그래요? 에휴, 참으로 안타깝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제가 써드리는데 네. 속상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유. 아, 뭐야? 아니, 경호선사가 왜 이것을 입어야만 된단 말이냐. 머리에는 유관을 쓰고 속인의 옷을 입고 이렇게 경호선사가 살았어요. 유관 속복을. 설정스님이 옛날에 나보고 설정스님도 안타까우니까 저렇게 안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요, 근데 유관 속복하고 살았어. 관도 각건을 메고 다 했는데 막.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희고 이렇게 돼서 지금 뭐래요? 쌍으로 백발이 됐다. 이런 이제 천리길 돌아가는 길에 백발만 휘달리고 있구나 쌍으로. 그리고 또 뭐랬어요? 에휴. 평주일의 장만궁이라. 병이 들고 뭘로 병 들었어? 병이 들어서 술 취했더니 이는 무슨 이자야? 여기 또한 이런 얘기요. 여기 또한 뭐라고요? 이자가 여러 뜻이 있어요. 이, 저, 그이, 그녀, 너, 또한, 또 여기서는 또한 내가 병들고 술 취했더니 여기가 또한 병들고 술 취해서 보면은 술에 취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했다? 레장망국 나라의 걱정을 장차란 뜻이 들어있어요. 장래장타가 써있으니까 앞으로 나라를 걱정했어요. 올래 레장이잖아요. 앞으로 닥칠 나라의 근심 걱정을 내가 잠깐 있는가 했더니 왜? 술 취하니까 있는가 했더니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방선시처 갱이방이라. 방선시처 찾을 방 어디를 찾았어요? 신선세계를 찾았어요. 내가 여기가 신선세계인 줄 알고 신선세계를 찾아서 보니까 시처 이 시자잖아요. 이것 또한 이런 얘기예요. 이것 또한 다시 갱자 다시 또 소위 말하는 방이러더라 내 나라더라. 이 방자는 나라 방자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선도가 돌으려고
나라 걱정 좀 잠깐 잊으려고 신선세계를 찾아서 여기를 왔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신선 찾는 이것도 또한 내 나라 땅이더라. 못 잊는다는 거죠. 아이고 여기도 신선이라고 기껏 해봤더니 여기도 내 나라 땅이구나. 예, 이런. 경호선사. 우리 땅이야. 아, 경호선사는 신선을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신선을 꿈꿨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아, 청단, 맑을 청, 단은 뭐예요? 바구니 단자예요. 그러니까 대밥그릇, 대바구니. 그 밥을 대나무로 짠 그 밥그릇에다 주신 거예요. 청단, 맑은 대나무 밥그릇에다가 담소는 뭐죠? 맑은 채소들, 맑을 땀, 맑은 채소들이 올라오니까 감이 뭐한다? 감이 만족하고 위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뭐 고기를 드시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이 대나무 바구니에다가 밥을 드시고 그 다음에 산나물로 위로를 삼고 이렇게 청결하게 사셨다 이런 말씀. 오냐? 남쪽에서는 뭐 술 좀 피부병 고치려고 술 좀 먹었더니 그냥 마종이다 뭐냐 그냥 다 쏘대? 오냐? 그러더니 여기에서는 항상 맑은 채소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가 맑은 채소에다가 소찬으로 이렇게 산나물로 먹는데 뭐 하대요? 만족할 만큼 위로가 된답니다. 저 족자가 써 있잖아요. 만족할 만큼 위로가 된다. 위안을 삼으며 뭐라고 한대요. 그 대신 마지막 말이 너무 슬퍼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욕망, 뭐뭐 하고자 해, 잊고자 해, 뭐를 잊고자 해? 경성 땅. 여기서 경락은 뭐냐면 서울을 경락이라고 한답니다. 즉 서울은 무조건 경락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땅 이름은 경성이죠. 경성, 한성. 한성을 잊고자 함은 왜 잊고자 해? 잊고자 한 거는 천봉준이 사형을 당하고 거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경호선사의 소원이 있다면 말했잖아요.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죽는 날까지 경성 땅을 밟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누구야 그거? 무슨 스님이죠? 하남 스님. 하남 스님의 그 행장에 그게 나와요. 경호선사가 내가 아이고 스님 큰 스님이 저기 큰 곳에 가셔서 경성 같은 데 가셔서 법문을 하시지 왜 이렇게 여기서 계십니까? 하면은 경호선사가 그랬답니다. 나는 내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평생 동안 경성 땅을 밟지 않는 것이다. 이게 경호선사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너무 여기가 전봉준이 여기서 죽었으니까 끔찍한 거죠. 이 경성을 죽는 날까지 밟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번에 역사 기념관에서 그거 우리가 할 때 기념식 할 때 설정 스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경호 스님이 전봉준 당구 때문에 끔찍해서 이 경성 땅을 평생 동안 밟지 않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지금. 내가 경성. 죄송하지만 그 마음은 집착이 아닐까? 에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찌됐건 집착이고 나발이고 간에 경성 땅에 오는 건 싫더라. 뭔 소리를 하십니까? 몸소리 나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끔찍한 거 뭐냐면 눈앞에서 더군다나 스님 이 전봉준 장군 그것이 1894년 이런 썩을 놈들 내가 그냥 끝끝내 할 거냐 아무리 바빠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해야 되겠네. 큰일 났네. 아이고 바빠. 버스 놓치면 안 되는데. 안 하고 되죠. 1895년 3월 29일 양력으로 3월 29일 음력으로는 4월 23일 이렇게 돼요. 다 외우죠. 내가 그냥 뼈에 사무쳐서 다 외워. 그래서 이때 처형을 당하시는데 이때 판결이 사형에 처하노라. 그것도 교수형이요. 교수형. 우리나라 교수형 1호야. 전봉준이 교수형이 생긴 첫 번째예요. 에?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슬픈 이야기죠. 슬프지만 나는 말할 거야.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여기로 와. 조계사로 와요. 옛날에는 조계사가 아니에요.
태고사라고 있어 이름이. 근데 거기는 태고사가 코딱지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전옥서에서 처형을 당하고 그런 사람을 이제 그 뭐지 그거 유형제를 지내주고 하면서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 이 조계사 저쪽 뒤에 우리가 왜 여성개발은 뒤에 그 승소라는 거 있지. 네. 거기쯤에 이제 그 있었던 것 같아. 내 촉감인데. 그래서 거기에 태고사라는 절이 있는데 경호선사가 여기로 스며들어요. 근데 왜 스며드느냐면 이때 1895년 95년이에요. 94년 아니 95년이다. 94년에 동학농이 일어나니까 1895년 요거 3월 28일 양력으로 4월 22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에 그 뭐를 하냐면 그 뭐죠 이거 도성 출입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허용하느라 허락한다. 이 썩을 놈들이 승려 도성 출입을 허용해요. 그게 누구냐면은 산호 젠네이라고 하는 놈이거든요. 일본 놈. 산호 젠네이라고 하는 일본 놈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뭐지 이거를 불교를 집어삼키려고 고종한테 윤호를 얻어요. 고종한테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이 고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냐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나라 스님들은 아이고 산호 젠네이가 이거를 허락해줘서 너무 고맙네 감사해 고마워.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전봉준이가 사형을 당하는 날이잖아요. 사형을 당하니까 이게 일어날까봐 민심이 혼란스럽고 할까봐 이거를 허용을 해가지고 이제 윤호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니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 이렇게 좋다 그래. 다 우리나라를 집어먹으려고 하는 거고 지금 전봉준이가 그렇게 되니까 그걸 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일 뿐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래가지고 경호선사가 다 알아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제 이 조계사로 와가지고 사형 집행한 날 이제 그때 이제 이 윤호 그 도성취업을 했으니까 경호선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그것도 사대문 안으로. 그러니까 신기하게 이게 하루 차이거든요. 하루 차이로 그렇게 해가지고 경호선사가 들어왔는데 이놈들이 3월 29일 날 이렇게 해놓고 3월 29일 날 한다고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막 사람들이 민심이 동요될 거 아니에요. 그 전날 무슨 도성출입 다 허용해 줬지만 그래서 이놈들이 이 나쁜 일본 놈들이 어떻게 이걸 처리하는 줄 아세요? 4월 이날 날이 밝잖아. 이날 판결했는데 그 다음 날 처형하라는데 새벽에 해 스님 새벽. 정말 나쁜 놈들이죠. 새벽 2시에 이 전옥서에서 아무도 없는데 너무 슬픈 일이죠 이거는. 새벽 2시에 아무도 없는데 이 썩을 놈들이 그 판결을 내려가지고 5명이 여기서 죽거든요. 손아준, 김덕령, 전봉준만 죽는 게 아니에요. 5명이 여기서 당해요 사형을. 그러는데 교수형을 처음에 내려놓고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제 전봉준이 뭐고 이제 할 말 없냐? 그러고 물으니까 이제 그 앞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전봉준이가 한 일은 그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다. 일본 애가 재판을 받아라. 그러니까 싫다. 나는 니네나라가 재판받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죽음을 택하는데 할 말 없냐?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를 역적이라고 하더니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내 이 한 번 바쳤을 뿐인데 내가 죽는 게 억울하다. 나를 왜 이 껌껌한 암굴에서 전옥서 그 암굴에서 아무도 없는데 나를 왜 교수형에 차느냐? 나를 종로 한바닥에 가져가서 나를 이거를 교수형 하지 말고 칼로 이거 하면 내가 그 피를 다 뿌리고 싶다. 종로 바닥에. 그러니까 경호선사 전봉준 장군이 그 의도와는 달리 전봉준 장군은 그냥 교수형을 당해요. 이렇게 그래서 1호가 되는 거야. 우리 교수형 제도가 생긴 이래로 전봉준 장군이 제 1호가 되면서 거기서 손아군, 김덕령 뭐 하니 다 죽어요. 여기서 5명이.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갖고 경호선사가 여기 조계사 그 마당, 거기에 태고사지요. 거기다가 이제 승복을 벗어놓고 나쁘잖아. 승복이면 눈에 띄니까 속복으로 갈아입고 그 승복을 여기다 놔가지고 그게 이 전연화보살 있잖아요. 아시죠? 전연화보살. 잘 몰라. 아니 뭐라
동산불교대야. 김재열 교수 부인이거든. 스님 아시네. 알지? 알지? 알죠. 알지. 알지. 동산불교대야. 김재열 교수 부인. 어이, 모시고 그랬다 알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박성수랑 같이 가서 녹음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조계사가 다 벗어놓으니까 이제 경호선사가 벗어났다는 거는 아는데 이제 뭐 가져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다가 이제 그해 겨울에 뭐 개가 새끼를 낳는데 그 경호선사 옷으로 그걸 덮어줬답니다. 그러다 새끼 나고 봄 되니까 걔도 쓸모가 없어졌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누구요? 그 무진장 스님이 이것도 그래서 소위 경호선사가 입었던 것이다 해가지고 빨아서 그거를 입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이게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한 30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연화보살한테 내가 이 경호선사가 입었던 옷인데 대선승 입었던 옷인데 네가 그동안 나한테 시봉을 잘 했으니 내가 너한테 기념으로 주마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전연화보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전봉준 무진장 스님 아시잖아요? 무진장 스님이 또 하필이면은 또 그 진관 스님이 그 제자야. 하다는 진관 스님하고 석박사 동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그래. 아니 홍 박사는 박사가 돼가지고 경호선사 그것도 몰라? 그러게 경호선사 옷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게 내가 스님 제가 뭘 몰라요? 그러니까 진관 스님하고 친하니까 스님 내가 뭘 몰라요 박사가? 경호 박사가 그것도 몰라? 이러시도 하고 경호 박사가 뭘 몰라? 그러니까 아니 경호선님 옷이 말이야 여기 있는데 그것도 몰라? 이래가지고 뭔 소리래요? 이랬는데 무진장 스님 열반하시고 4죽인가? 돼가지고 여기서 기념식을 하는데 그 전연화보살이 그거를 조계사에 기증을 했답니다. 아유. 속상하지. 그때 그럼 발이 달랐지. 몰랐지. 근데 그게 이유가 그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말은 못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무진장 스님이 병원에 가서 이제 호흡기 끼고 막 이럴 때 이제 그거를 경호선사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줘갖고 이제 안타깝게 조계사에다 기증을 해버렸는데 어찌됐건 그 전연화보살을 우리가 만나러 갔어.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자세히 하시면서 이제 경호선사 거라고 이게 무진장 스님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조계사에 있다는데 지금 내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 조계사에 잘 모셔져 있답니다. 근데 어떤 일이야? 그래서 내가 왜 전시를 안 하냐 하니까 그게 뭐 이렇게 이렇게 그 기념관 그런 데는 왜 스님 막 습도 이런 거 맞추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어서 뭐 잘은 있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잘은 있어. 그런데 왜 우리 대중에 그거를 나는 전시를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조계사 갔잖아요. 조계사 박물관 갔는데 없어요. 전시를 안 해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내가 그 그거를 이제 아니라고 그래. 누구라고는 안 할게요. 그래서 했는데 내가 탄소 반감기 조사 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대에다가 탄소 반감기 조사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설정스님이 그래서 이제 그걸 입어보고 짭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조사하면은 금방 나올 거예요. 우리가 탄소 반감기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경호선사가 옷을 벗어놨는데 그 옷이 벗어놓은 게 그때 그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선사가 여기서 이제 전봉준 장군이 이제 교수형을 당하다 보니까 이 목만 잘려나간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다롱다롱 붙어 있어 몸이. 그거를 이제 내가 옛날에 이제 처음에 이 경호선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가 논문할 때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다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호선사가 북쪽에서 살아가지고 내려온 이야기도 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쪽 장신이 누군가가 푸대자루에다가 그 전봉준 장군 시체를 들고 뛰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그게 경호선사인 줄 몰랐지. 그냥 그쪽 장신이 떴다가 하더라만 했고 그쪽 경호선사하고 전봉준하고 연결됐다는 거는 제가 박사하고 학위 논문을 2015년에 땄는데 2018년도에 알았어요 스님. 그러니까 엄청 늦게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니까 그것도 없지. 장진강 새쌍동이도 뭐 덕진이 뭔지니 새쌍동이 이름을 경호선사가 지어줬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없어졌지. 이게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 그 자괴라는 시 있잖아요. 경호선사가 제일 마지막에 썼다는 시를 어떤 사람이 올려놨어 스님. 이게 경호선사의 마지막 시라고 깜짝 놀랐죠. 근데 다행히 모르죠. 내가 마지막에 이거를 줄라리에 쓴 뒤에라.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있구나. 내가 그랬어요 스님. 그거 보고
아, 내가 줄라레비는 잘 세워놨구나. 그랬는데, 예, 그분이 그 자개라고 해갖고, 그걸 써놨더라고, 인터넷에.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없어서. 왜 없을까 그게? 다 지워져요. 예, 인터넷에서 다 지워요. 이렇게 오래되거나 뭐 한 것들은 다 없애더라고. 남아있질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 오래된 건데. 그래서 어찌됐건, 이 경선사가 저렇게 해서, 이 여기를 절대로 경성 땅을 밟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220 보세요. 이거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어. 그냥, 몇 시야. 큰일 났어. 못 살아. 욕망 경락 구심강이라. 내가 경락을 잇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뭐다? 옛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더라. 라고는 이 심강이라고 하는 것은 심강의 심장 속에 그대로 살아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 심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심실, 우리가 자심실, 우심실, 자심방, 우심방 해야 하네요. 그 심강이 심실을 심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심장 속에, 내 마음 속에 옛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쓰셨지만, 내가 보기로는 이 공길이 여러 벗들에게 이거를 줬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도 이거를 알아들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저거 뭐 어떻게 알아? 저게 마치 그 퍼즐처럼, 말하자면 트릭처럼 써놨는데, 스님이 이렇게 말은 했겠지. 내가 경성에서 살았는데 뭐 여기 무슨 일이 있어 왔다 이렇게 했겠지만, 경성땀을 잇고자 하는 마음은 옛마을이고 무시 어쩌고,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백날 이거 줬어도 못 알아들어. 어쨌든 이 시를 7번째로 주신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 사람 내가 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가 남아있고요. 빨리빨리 하자. 그 다음에 223. 내 생각에는 서양 같으면 이 시를 가지고 그거 무슨 상이지? 그 업적이 훌륭한 거. 네. 노벨상. 노벨 문학상감이야.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서 경어선사를 세계적인 인물로 남기게 하기 위해서 그 힘든 영문을 번역한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주석이 수천 개예요, 스님. 그리고 저게 그 한글을 영문으로 이 우리 불교의 이야기를, 특히나 선 이야기를 저렇게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도 없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가사, 그러면 릴릭이라고 나와. 그래서 왜 가사가 릴릭으로 자꾸 번역이 되나 해가지고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뭐 조계종에서도 이거 했어요, 번역 사업을.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노래 가사야. 노래 가사를 우리 스님들이 있는 가사로 번역을 해놓고 뭐래더라? 삼신각을 뭐라고 했더라? 3 각은 앵글 있잖아. 앵글 맞아. 3 앵글? 각도 오니까 신자는 슈즈를 써놨더라고. 슈즈. HSOS를 써서 이거는 놀라운 일이구나. 절대로 이건 외국인이 번역할. 그 발음대로 그냥 쓰지.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해갖고 그거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가장 힘들었던 2년 반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거를 놓고 싶은 생각이 수백 번도 터들었고 이 가슴이 그랬는데 어찌됐건 끝은 냈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만 벗어나면 좋다 해가지고 작년에 9월 9일 날 딱 날짜도 기억해요. 번역하고 딱 나와가지고 바로 시나리오 학원 들어갔어. 10월 1일부터 10월 3일부터. 그래서 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나와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천재들이 들어주셔가지고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223수. 에이크. 됐다. 유봉천대. 유는 떠돌 유자니까 뭐 논인다고 하는 거 있죠. 봉천대에서 논일며. 근데 이 봉천대가 말은 봉천대인데 절이에요. 엄청나게 큰 절이랍니다. 이게. 어디 있는 절이야? 봉천대. 읽어줄게요. 네. 평안북도 후찬군에 있는 산 이름으로 높이는 1227m로 하늘을 떠받듯이 높이 솟아있다는 데서 비롯된 지명이 봉천대고 이곳은 사찰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높이 솟아있는 곳에 사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북도 어디? 평안북도 후창군. 후창군. 이 봉천대가 사찰이라는 증거는 이 시에 경어선사가 써놓고 있습니다. 타번니망 방송문이여
심산유록 여지군이로다. 조행 부자 충군내요. 만호 구담 출세문이라. 유학춘생 다계조여. 허정일란 소기은이고. 노승취반 은근대니. 희사여풍 가상운이로다. 이렇게 해서 탑언. 탑언은 뭐냐면요. 같은 말로는 탑연이라고도 한답니다. 탑연.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 아무 생각 없이 우두커니 있는 모양. 그거를 이런 말 우리가 써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경어선사는 이런 걸 다 찾아서 쓰셨을까? 신기할 뿐이고 어휘력이. 그래서 이 사전 없으면 절대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우두커니 서 있는 모양을 탑연이라고 한답니다. 탑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탑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봉천대로니. 그리고 나서 망방성문 이런 얘기요. 모든 것을 잊고 성문을 방문했다 이런 얘기요. 여기서 성문이 뭡니까? 성문 절집. 성문이죠. 그래서 절집이라는 게 증명이 됐구나. 예. 우리가 봉천대를 그냥 볼 때는 무슨 큰 대가 있나 보다. 우리가 왜 봉수대 있잖아요. 봉수대 불났을 때 이렇게 하는 봉수대처럼 그 대자야 저게. 그런데 왜 이게 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전에도 써 있어요. 이곳은 사찰 이름이다라고. 봉천대가. 석자가 저기 그렇죠. 성문이니까 부처님 불교 승가 불교의 절을 잊고 찾아가니 방문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후창군까지 이동을 하고 계시는 거야. 예, 지금 단계군에 있다가 후창군까지 여유가 생기니까 어디 가면 좋은 게 있대더라. 무슨 큰 절이 있대더라 해서 가신 거예요. 심산유록 여지군이라. 깊은 산속에는 누가 놀고 있더라? 사슴이 놀고 있는데 뭐뭐처럼 놀고 있더라? 때를 지어서. 지군이잖아요. 무리군 때를 지어. 근데 사슴이 그 깊은 산속에 절에 가면 놀고 있는 게 있어요. 스님 그죠? 그 일본을 가니까 일본의 사찰에 그 사슴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신기하게. 스님 뭔 일이래요 그게? 어째? 왜냐면 자기네들을 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게 그때도 산에서 이 절에서 사슴을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고. 키웠나? 그냥 내버려뒀나? 뭐로든지 어쨌든 간에 사슴이 놀도록 내비려 뒀더라. 그렇죠. 일부러 뭐 사슴을 막 이렇게 기르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겁대가리 없는 사슴들이 스님들을 보고 스님들은 나를 절대 해치지 않아 이러면서 겁대가리 없이 이것들이 떼죽으러 와. 저기 써있잖아. 깊은 산속에 사슴이 떼를 지어 노는구나. 어이구 뭐래요 이게.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조행부자 충군내요. 일찍이 내가 뭐였어요? 부자. 여기서 부자는 덕행이 높은 사람을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데 경어선사는 스승이 될 만한 사람 여기서는 공자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찍이 내가 공자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고 예를 다했고 예를 다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충성과 예를 배워 실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경허가. 원래 경허선사는 스님이 아니었어요. 스님이었긴 했지만 청계사로 출가를 했지만 그냥 이 유교에 그냥 완전히 능통을 해요. 거기에 유교를 왜 능통하게 됐느냐?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스님? 경허선사를 이렇게 유교로 이끌고 지난번에 왜 저기 했잖아요. 이처사하고 그 누구지? 이처사하고 항명토일이하고 원규삼위가 3인방인데 그거는 이제 경허선사를 불문으로 이끄는 3인방이고 경허선사를 이렇게 눈물 나게 만드는 그자는 누구냐? 눈물 나게 만드는 고마운 분. 나는 이분의 후손이 꼭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안 나타나기도 하련만. 정말 이 경허선사를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돼. 스님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조력자가. 경허선사가 보통 인연이겠어.
내가 이 소설에 얼마나 이 박처사를 예쁘게 잘 썼는지. 어느 날 경호선사가 14세가 되는 해에 이제 경호선사가 9살에 출가를 했는데 6년간 반만에 뗄감만 하고, 왜냐하면 그 케어 스님이 그 그림을 그리는 그 도공이야. 그 경복궁 중건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짧아. 그랬는데 이제 경호선사가 반만 하고 맨날 그냥 일만 하다가 경호선사가 14세 되는 해에 어느 해 때에 박처사라는 사람이 거기에 들이닥쳐요. 근데 그 박처사는 뭐냐면 그 유생이었는데 가방끈이 길고, 그런데 폐병이 들어서 왔어요. 거기를 치료하려고. 그때는 또 그랬어. 예, 그랬어요. 그때는 폐병도 많았었고 병치를 하려고 청계사에 들이닥치는데, 그때서부터 박처사와의 인연이 있는데 경허선사를 보니까 쬐끄만한 동욱이야. 그때 당시 경허의 이름은 동욱이었더라. 아니 얼마나 그 누구요? 개어대사가 그거 하시면은 동욱이 이름을 바꿔주지도 않아. 원래 이름이 동욱이야. 어릴 때 이름이. 그 이름 그대로 경허스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까지 동욱이야. 그래서 경허선사가 스스로 내 이름은 뭐다? 경허성우다. 성우다 성우. 깨친소. 깨친소고 내 이름은 경허다. 이렇게 해서 법호를 경허로 정하고 당신 이름을 스스로 성우라고 해요. 왜냐면은 깨친소니까. 그래야. 에? 누가? 예, 개어대사가 환속해요. 언제? 요때 못 살아요. 경허 스님이 스스로 자기가 이거를 내 이름은 성우, 에?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경허선사는 깨칠 때까지 이름이 동욱이었어요. 동욱수자야, 동욱수자. 수자야, 수자. 근데 왜 한국을 하니까? 스승이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여인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때는 환속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스스로가 자기가 동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내가 깨친 소다 이런 얘기요. 깨칠성 소우니까. 예. 개허 스님이요. 이 개허가 그래도 이 개허가 이 완전히 일자 무식은 아니었고요. 예, 경복궁 창건에 많이 동참하고, 그다음 말하자면은 그거 도편수. 아이씨 이제 생각나네. 도편수예요, 도편수. 높아요. 예, 도편수였거든요. 대장이야. 예. 그런데 이제 경허선사를 아끼는 마당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박처사가 오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쬐끄만한 게 그냥 경허가 그냥 그 저기지만 등치도 크고 예의범절도 바르고 그래요. 근데 경허선사는 이미 그 자동리에 우동리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송두옥이가 똑똑하셔가지고 그 마을에 그 송선비가 있었어요. 송진사가. 그래서 서당을 열어서 그 동네에 서당리가 있거든요. 서당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전봉준도 거기를 다니고 경허선사 여동생도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당리가 있어서 경허선사가 이미 경허선사는 천자문도 띄고 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박처사가 보니까 경허가 그 동욱이가 어찌나 막 집신도 만들어줘 이렇게. 왜냐면 선비는 옛날에 집신 안 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우실까. 그래도 집신도 지어주고 하다 보니까 애가 똘방똘방해. 그리고 그냥 하도 뭐 저기도 잘하고 해서 어느 날 이제 불러가지고 너 공부 좀 해볼래? 이래가지고 하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뭐를 알아? 열을 알아. 일치월창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이 육아의 책들을 공부를 다 하게 돼요. 이 박처사 때문에. 6개월 계셨거든요. 6개월 계셔서 가을에 떠나요. 봄에 왔다가.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논어 여기서 배우는 게 그거요. 이제 다 배워. 사서삼경을. 사서삼경을 다 띄고 또 뭐라 그래. 또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해. 예? 섭렵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모든 거를 띄고 나서 이제 그 저기 청계사에서 이제 그 저기로 뭐 동학사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박처사가 이제 이 좀 병이 나서서 이제 가시려고 하면서 이제 이 개어를 불러 이리 오너라. 그때는 중이라
그래가지고 선비한테 꼼짝도 못해. 예, 선비님 하고 가니까 내가 떠나기 전에 말을 하는데, 이거 동욱이 말이여, 이거. 얘가, 이 사람이 이 저기를, 이 시대를 잘못 만나면 소금찜이나 지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데, 얘는 천하의 영웅 호월이 될 아이다. 인물이다. 그러니까 얘를 공부를 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 개어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스님 이게 다 남아있어요. 신기하죠, 스님? 어디에 남아있냐면, 놀라움이죠, 놀라움. 이 서령화상 행장에 다 남아있어요. 서령화상 행장을 경허선사가 1903년에 써주고 가거든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누구지? 개어가, 들으니까, 박처사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속퇴를 하려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속이 시끄러워? 너무 이 경어가 아깝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못 가는데 딴 사람이랑 묶어줘요, 스님. 묶어가지고 선빵을 보내요. 강원하고 선빵을 보내는데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이제 어디를 보내냐면, 그래도 이 개어가 참 고마우신 분이죠. 왜냐면 그냥 자기가 패대기 치고 그냥 갔으면 됐는데, 박처사 말을 듣고 놀랍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누구요? 만화 강백이 서울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청계사를 들려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개어가 이제 만화 강백하고 잘 알아요. 왜? 만화 강백이 무슨 보살이었지? 화엄보살이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화엄보살이라는 건 뭐야? 불사를 많이 한? 깨우치지는 못했지만 불사를 많이 하신 그런 스님을 화엄보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만화 강백이 화엄보살이야? 만화 강백이 화엄보살이요. 그냥 만화 보선이죠. 만화 보선이가 화엄보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친구야, 서로. 왜냐면 불사를 많이 하니까. 개허도 불사를 많이 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잘 알아요. 그래서 스님, 우리 여기에 똑똑한 애가 하나 있는데, 스님이 좀 데려가실래요? 그래, 그냥 만화가 이렇게 쓱 보니까 그냥 경호가 그냥 한순간에 마음에 들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같이 못 데려가고, 내가 좀 볼 일 있으니까 내년에 네가 와라. 동학사로 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1861년 이야기야. 이게 1861년 얘기고, 경허선사는 1862년에 동학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지금 1861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개허의 위대함이 드러나기 시작해.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어린 경허를 데리고 강당으로 데리고 다녀요. 어느 강당을 데리고 갔냐? 저기 어디요, 스님? 백담사.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개허가 일자 무식이고 못된 놈이다, 제자를 놓고 속가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언젠가 논문에다 내가 이거 썼어요. 일반에서 알기로는 개허 대사를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어린 경허를 위해서, 굉장히 동욱이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개허가 백담사 강당이라고 하면 뭐예요? 강원이요, 강원. 백담사 강원. 또 어디 강원이냐? 벽송사 강원. 스님? 예, 그럼요. 벽송사 강원. 또 거기가 어디더라? 군의사. 백담사에 혹시 무슨 근거가 하나도 없을까? 아니, 경허선사가 자기 자필로 써놨어. 근거고 나발이고 간에 경허선사가 직접 이 서령화상 행장에 다 쓰세요. 군이요? 예, 군이. 아니요. 그 이름이 있어요, 스님.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선찰순례를 가면서 거기를 들렸더니 지금은 없어졌어. 예, 없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군이
인각사는 아니고 그 어떤 스님이 그거를 복원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다 쫓아다녀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이 말을 쓰느냐면 그때에 이 벽송사를 가가지고 자기가 15세랍니다. 이때가. 근데 이때 최연소. 예, 선빵이죠, 스님. 그때 거기를 가서 서룡화상을 만난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최연소 너무 어려서 서룡화상한테 감히 도를 묻지를 못했답니다. 도기를 묻지 못했는데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내 나이 55세에 쓰거든요. 경선사가 서룡화상 행장을 55세에 했어요. 55세가 돼서 내가 서룡화상 행장을 쓰고 보니까 그때의 감회가 너무 새롭도다 해서 이 이야기를 경선사 스스로가 다 밝혀요. 백담사 강원이며 벽송사 강원에 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그래서 그 경선사가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됐죠. 이 서룡화상 행장을 모르는 것들은 욕을 하는 거야. 응? 개어스님이 어린애를 버리고 갔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이 서룡화상 행장을 찾아간 거는 언제냐면 그게 1862년이에요. 그래가지고 62년에 언제냐면 그 아래 무슨 한 거죠? 스님 동한 거. 예, 그때 가서 이제 서룡화상 행장을 칭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이 동학사로 와요. 근데 와 보니까 그 누구요? 이 그 만화 강백이 오 마이 갓. 만화 강백이 이미 그 동학사에 불사를 해가지고 그 강원을 지어놔요, 스님. 그래서 경호가 동학사 1회 입학생이고 1회 졸업생이야. 1862년. 대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경호선사가 이 동학사로 가게 되는 그런 인연을 맺게 되는 거예요. 예. 경호선사의 일대기죠.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고 그 경호선사 일생에 그 가장 도움을 준 사람 중에 하나가 박처사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뭐 개어선사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 유교로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이 박처사고요. 지금 저기에 써 있잖아요. 일찍이 내가 공자의 충성과 예의를 배워 실행해 왔고 이게 그냥 박처사한테 다 배운 거야 거기서. 그래서 찌들찌들 유교에 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사서 오경에다가 뭐 그 제자 백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토너서 섭렵해갖고 또 동학사에 와가지고도 또 그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름은 만화 강백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스승을 만나서 경호선사가 그 공자에 많이 유교에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또? 만호 구담 출세문이라 뒤늦게 내가 깨달았네. 뭐를 깨달았을까? 구담의 출세문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구담이 석가모니의 이름이요. 석가모니의 시타로타의 이름을 옛날에는 석가모니 석가족이라고도 했고 구담족이라고도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석가모니의 그 출세문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네. 그 문자를 보세요. 문을 읽고 깨닫다 그랬잖아요. 출세가 뭐예요? 세상을 벗어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문은 뭐냐면 이 문을 쓴 이유는 뭐냐면 나는 먼저 선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교부터 했다 이런 얘기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먼저 공자액을 다 배우고 경호선사가 부처님의 이 그 출세간의 글을 배운 건 그 동학사의 입학생으로 들어와가지고 9년간을 한 다음에 그 졸업을 하고 첫 졸업생이 첫 강백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어? 그래서 내가 뒤늦게 부처님 글을 출세간의 글을 보고 내가 이걸 깨달았네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1871년에 9년간 공부를 해가지고 강원 수업을 해서 1871년에 졸업을 해요. 그 1871년에 바로 뭐가 돼? 보니까 9년간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만화 강백이 옆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똑똑해. 너는 졸업생 나이가 그때 몇 살이야? 나이가? 아니요. 23살. 23살로 당당히 뭐가 돼? 강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너는 학장이 되겠다. 동학사 학장 주는 거예요, 학장.
그러니까 초대 학장은 만화 강백이고 만화 보선이고 두 번째는 경호성우인데 어쨌든 경호선사가 그때서부터 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부처님 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글이 뭐요? 화엄경이지 뭐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화엄경만 가르쳐요. 아시죠? 아니 화엄반이 제일 세요? 그렇죠. 강원에서 제일 센 거는 치문반, 뭔반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치문반. 초발심 자격. 자경문, 초발심, 자경문, 그 다음에 치문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경호선사는 화엄경만 가르쳐 화엄강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뒤늦게 부처님 출세간 글을 보고 깨달았네 이렇게 됐는데 저기 문자를 쓴 거는 아직 선은 아니다. 이러다가 선을 어디서 배워? 아니 전봉준 장군 애기 낳았는데 그거 가지고 딸이 여동생이 애기 낳다 죽어가지고 그 애기가 둘 있어. 그 내려가서 이제 그걸 보고 오다가 만경뜰에서 호열자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거를 버려요. 우리 그 뭐죠? 사교 입선을 하게 되는 거야. 교를 버리고 내가 다시 선에 들어왔나? 경호선사 스스로가 선으로 돌아요. 개우스님을 만나보러 갔다가 오는 길이 아니었네. 아니 개어 스님이 경복궁 중건을 하다가 지붕에서 뚝 떨어졌다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뭐냐면 학인들이 방학하는 때였어. 그런데 이제 경호선사가 이 바로 뭐 사람들이 호열자를 천안에서 만났다네. 천안이 아니고 그거를 그 경성으로 온 게 아니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전주 들려갖고 정읍에 들려서 전봉준을 만나고 그 만경뜰 김제 만경이 되네 거기잖아요. 오다가 이 이야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김태읍 스님 그 대단한 김태읍 스님이 정확하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김태읍 스님이에요. 김태읍 스님이 다 써놨거든요. 여동생도 있다는 얘기도 김태읍 스님이 했고 경호선사 고향이 우동이라는 것도 김태읍 스님이 했고 그래서 그 김태읍 스님이 내가 사람들이 경호선사를 마종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마종이라고 하면서도 그 경호선사 앞에만 가면 오금을 펴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고 있는가? 그거 아무래도 생불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가 좀 편안해졌을 때 말년에 내가 경호선사에 대해서 쓰고 싶다 해가지고 36년간을 모아요. 자료를. 그 모은 자료를 가지고 인강경어 경호성어 일대 평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8개월간 비판이라는 잡지에 연재를 해요. 그 연재한 게 모아서 저게 나온 거야. 예, 그 책으로 나온 게 그거고. 재밌겠다. 그거? 예, 그거 이게 인강경어 내가 책으로 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것도 1년 이상 번역했어요. 어려워, 옛날 글씨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까 말했잖아요. 춘성 스님이 갖고 있다가 막 거기다 시부랄, 개부랄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그 육두문자를 막 쓰는데 그건 싹 빼고 교배가라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김태읍 스님이 써 있어요. 그 아래로 내려가서 김제 만경뜰을 드나다가 호열자를 만났다라고 써 있어서 이제 그게 저도 이제 물론 천안 근처에서 했는데 그 천안 근처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김태읍 스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또 경호선사가 그 8년 만에 1871년에 강원에 강백이 됐다가 1879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1879년 5월에 여기를 오는데 그때 1879년에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일본에서 호열자가 유행을 해가지고 부산에 상륙을 해요. 동네로 상륙해서 올라오다가 그 호열자를 만난 거예요. 다 죽어. 콜레라 걸리면. 호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김제 만경으로 내려갔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 저 동생이 죽고 그 남평희 씨를 이미 만났어. 저 내미로. 죽어서 없으니까 저 내미로 만났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경호선사 여동생은 죽었죠. 죽고 난데 그래서 저기 조카들을 보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이제 올라서 이제 내내 이제 서울로 가려고 했지요. 그 개어 스님을 만나려고. 네, 그러니까 개어 스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잠깐 들렸다. 서울로 막 가면 안 되고 한 8년 만에 휴가를 얻었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하니까 이제 그 만화 강백이 돈도 두둑이 줘서 노릇단도 넉넉히 잘 있다고 하고라 이 방학이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거를 만나가지고 호열자를 만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시체들을 보고 놀래서 내가 화엄경을 8년 했는데 내가 대강백인데 이 왜 무섭지? 왜? 그 시체를 보면 절대 무섭지 않아야 돼요. 불쌍하게 여겨야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들고 등골이 오싹하고 모골이 송연하면서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오면서 이제 아무도 경호선사를 안 받아주니까 그 지문 문을 안 열어줘요.
처맞기 때 떨어지는 빗방울을 똑똑 바라보면서 그 빗방울을 바라보면 이 구멍이 똥똥 생기잖아.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공부한 건 헛거였구나. 저희 출세문이 문이야.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내가 이걸 버리자. 그게 사교 입선이에요. 교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올라오자마자 오니까 아직 그 방학을 했는데 안 떠난 이 학인들이 있어. 불러놓고 나는 지금부터 니네 스승이 아니다. 강백이 아니야.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강원을 폐쇄해요, 스님. 다 내보내고 그 조실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하게 되는 그런 일인데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경호선사가 지금 써놓은 게 그 얘기야. 내가 뒤늦게 부처님의 출세관의 글을 보고 깨달았다네. 그래놓고 그러는데 성공했잖냐? 그래서 뭐라고 해? 유학 춘생 다계줘요. 유학 깊은 골짜기. 깊을 그윽할 유자에 골짜기 학자요. 깊은 골짜기에 봄이 새로 태어나는데 뭐 한다고? 괴상한 새들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봄 기운이 솟아나니까 괴상한 새들의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마늘 닭자가 있지요. 허정일란 소기운이라. 허정 빈 물가에는 이 물가정자 경호선사 엄청 좋아해. 일란 날씨가 따뜻하고 뭐라? 소 귀운 구름이 돌아가는데 적을 써니까 느릿느릿 돌아가더라. 오늘따라 구름이 빨리 지나가질 않고 느릿느릿 가고 화창한 물가에는 날씨도 맑고 좋아. 여기가 어디 가는 길이야? 봉천대 가는 길이 이렇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봉천세에 도착을 했어. 그랬더니 경호선사가 뭐래요? 이 투연이 노승치만 은근데요. 아주 어이가 없어요. 경호선사가 여기서 노승 노릇을 해. 그러니까 이미 경호선사는 이제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시련이 없어지고 자기가 선승인 걸로 해서 모든 창생을 구하겠다고 하고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 갔는데 뭐 경호선사가 내가 머리를 깎고 노승의 모습을 했겠습니까? 내내 뭔 모습을 하고 갔어. 유관속복을 하고 갔는데 내가 노승이 밥 배가 고프구나 오냐. 노승이 이제 경호선사는 가면은 대선승이어가지고 대접받았어? 저래. 노승은 밥 짓기를 은근히 기다리는데 저 기다릴 때 좀 봐. 은근하고 은근히 내가 기다리는데 그 사람 내가 알아서 거기 있는 스님들이 알아서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밥 공양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주 희사 여풍 가상운이라. 희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하는 거. 보시한 이제 경호선사는 여기서는 희사라고 하겠지만 보시하는 남은 풍속들이 가히 여기에도 오히려 여기에 남아있구나. 고상하니 남아있구나.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보시하는 풍습이 지금 여기서 사라지지 않고 있더라. 근데 거기서 거기 가서 내가 노승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절에서는 그 신도들이 오거나 그러면 밥을 내놓잖아요, 스님. 그 풍습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내가 가히 고상한 풍습이 있어서 좋구나. 그런데 거기다가 경호선사가 저기다가 노승이라고 썼잖아요. 그래. 당신이 좀 대단해요. 왜냐면 이 경호선사가 배짱이 생겼어요. 이제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 내가 수행인이 나타난다면 수행인을 위해서 내가 보호하는데 내가 절대 주저하지 않을 거야. 이수전스님. 그리고 여기 와서는 시에다가 직접 노승 이렇게 해서 처음이에요. 이 시가 내가 노승이다 라고 밝힌 건 이 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호선사가 당당해졌는지. 이때가 몇 살 때라고? 이제 55세? 아니라니까요. 지금 64세에 열반을 하시는데 61세쯤 된 것 같아요. 61세 되고 62세에다가 2세 때 되면은 이제 이사를 가. 저기로. 이게 61세 아니면 62세예요. 그리고 이제 2년을 갑산애가 사시다가 64세에 열반을 하시니까 드디어 내 이름은 뭐다? 노승이다. 아주 뭐 스님냥 당당하게 그냥 노승이라고 서는 이 시가 처음이에요. 다른 때는 내가 노승이니 뭐니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겁대가리가 스님이 없어졌어요. 당당해지시고 오냐? 내가 여기서 중생들 위해서 이제 하겠다. 나를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죽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제 경호선사가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의 단계에 무르익으셔서 이거야말로 경호선사가 입전수수죠. 대단한 이걸 보이셔서 너무 고맙고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시를 남기고 계십니다. 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누르면 안 돼. 돌려야지. 그거를 살살 돌려. 이렇게 돌려서 천천히 돌려서 돌려? 노래 불러야죠. 마무리. 옳지. 됐고. 나오는데? 어? 너무 들어갔네. 너무 들어갔지. 그러면 뒤로 밀어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스님이 좀 뒤로 나오시면 저 앞으로 좀 밀어. 앞으로 밀고. 무성이라는 말씀을 예, 처음으로 이걸 하고 계세요. 예, 예. 일어서시면 돼요, 우리 스님께서. 자,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그냥 사홍서원 누르면 되는데. 여기 시가 나와 있네. 듣고 있어봐. 상조원이 안 나갔네. 예, 사홍서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얘가 또 속색이 나는구나. 소리 안 커지는구나. 이것도 뭐 한번 손을 보던지 하지. 이 기념관이 적어도 한 5, 6층짜리 층을 해야 돼. 이거를 꺼야 돼. 자료를. 이거를 끄고 여기 하홍선. 그 다음에 이거 눌러요. 그렇지. 그렇지. 5, 6평은 더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왜 소리가 안 날까? 소리가 나네. 좀 이따 하죠. 소리 나오고. 왜 안 나올까 소리가? 이평래 선생님도 이사님이시구나. 옛날에 왜 이게 소리가 안 나? 이게 소리인데. 저쪽에서 뭘 하나? 또 화면을 끄면 되죠. 으이쿠. 왜 이게 소리가 안 나? 이게 소리인데 이게 일단은 여기서 집에 가서 편집을 새로 해서 붙여야 되는데 되려면 어이가 없도다. 종원이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응? 전화 한번 해볼까? 지금 전화를 하면 걔가 받나? 한번 해. 해볼까요? 예. 왜 이게 소리가 안 나지? 속상하다. 응. 아침에도 다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그 경호기념관인데 목염이에요. 끝났는데 사홍선 녹음 목소리가 안 나오네. 한번 소리가? 사홍선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가 안 나와. 소리를 클릭하면 된다고요? 아니야. 소리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나온다는데. 자동으로 안 나와 지금. 지금 안 나오는데? 예. 저 화면에 코드요? 코드가 빠졌나 보네. 코드? 빠졌어. 코드 짧은 거도 돼, 이거 말하는 거? 껴져 있죠? 옆에 보면. 예. 예. 안 나오는데? 상기현은 아까 나왔었어. 상기는 아까 나왔는데.
그거 왜 안 나오죠? 일단 여기서 잘라서 그거를 그냥 해서 끝내. 저건 집에 가서. 그래? 이거 어떻게 뭐 지금 한번 받아보실까? 아니야, 받을 것도 없어. 이게 지금 왜 안 되는지. 여기서 문제가 생겼나? 왜 음이 안 나와? 그러면 이게 핸드폰하고 이게 연결되는 건가요, 송소음이? 네. 아, 스피커랑 연결돼 있다고? 건드린 적이 없는데 뭐. 뭐 다 끝나고 한 거니까. 스피커하고 연결된 선이 어디 가지? 스피커랑 연결돼 있다 그러는데? 손. 스피커 선. 이거 뭐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어디 이 아침에 나왔어요, 아침에. 스피커에 구멍 있네. 선이 빠진 거 아니에요? 아, 잔치 한번. 그러니까 이거 충전기에 있는 거를 스피커에 꼽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닌데. 예, 꽂아져 있어요. 아, 어떻게 이게 안 나와? 네모난 거 조그만 거 두 개가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이거 네모난 거 말이죠? 세워져 있는 거 말이죠? 구멍 두 개 거기다가. 건드리지를 않았는데 아무것도. 사홍선 한번 켜보세요. 지금 사홍선 하고 있어. 볼륨을요? 네. 볼륨 조정하는 소리가 안 나네, 지금. 네. 스피커예요? 글쎄요, 왜 소리.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거는 갖다가 합쳐야 될 것 같다. 끝. 별거리다. 바닥이에요? 네, 많이 이것이나 잘 두고 저기 됐으면 좋겠구만. 이것도 안 나오면 큰일이네, 스님. 소리가 지금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 해. 끝. 꺼. 여기까지 하면 안 끄세요. 돼. 되진 않는데 여기서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예, 여기까지 그냥 끝내. 예. 스님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꺼. 예, 끄고.